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하벙커. 폭격으로 절반이 무너진 지하실에서 희미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먼지와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3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졌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제3기갑여단 중령이었어요. 15년간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켰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지하에서 숨어 지내는 반군 신세가 됐죠. 안드레이. 반군 지휘관 볼로디미르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염과 상처로 가득했어요. 3년 전만 해도 국방부 차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다. 볼로디미르가 낡은 라디오를 가리켰어요. 푸틴이 동부가 침공을 선언했어. 제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복으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거였어요. 북한을 먼저 치고 그 다음 한국이라고 하더군. 크렘린궁에서는 그 순간 푸틴이 승리에 도취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아 태평양이 우리 차지다. 국방장관 쇼이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각하, 중국과 미국의 반응이. 미국은 이미 지쳤어. 중국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거야. 푸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북한부터 시작한다. 김정은은 더 이상 쓸모없어. 볼로디미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안드레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다.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서 그들의 무기를 보고 배워와라. 그것이 우리 재기의 마지막 희망이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무기라니. 모방품에 불과한 걸 왜 내가 배워야 하죠? 15년간 NATO 무기들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미국제 제블린,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 영국제 스톰 섀도우. 서방 최신 무기들의 성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 무기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기술을 베낀 거 아닙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K-2 전차도 독일 기술, KF-16도 미국 기술이고요. 볼로디미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야. 최근 정보를 봐라. 그가 서류 뭉치를 건네줬습니다. K-9 자주포, K-239 천무 다련장 로켓, KF-21 보람의 전투기. 생소한 무기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것들은 순수 한국 기술이라고 하던데. 설마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 군사기술이 유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하지만 볼로디미르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폴란드에서 온 정보야. K-9 자주포 성능이 독일제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터키도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실전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한국은 70년간 실제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볼로디미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사 교류 프로그램으로 파견돼서 직접 확인해와. 만약 정말 그들 무기가 뛰어나다면. 제가 물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반격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눈에 희망이 번뜩였습니다.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몰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 무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온 헛된 희망일까요? 3일 후, 저는 키이우 공항 잔해에서 출발하는 화물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 가슴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회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가 발밑으로 사라졌습니다. 조국을 되찾을 마지막 희망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우크라이나 국기가 그려진 화물기가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입국장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국 국방부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안드레이 중령님, 환영합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김태준 소령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깔끔한 군복과 당당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김소령이 말했어요. 이번 군사교류 프로그램은 상호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 무기체계를 직접 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넓은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상황.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소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김태준이 뒤를 돌아봤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신지요? K-9. 그건 러시아 곡사포의 그림자에 불과해. 제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실전 경험도 부족하고 대부분 서방 기술의 모방 아닙니까? 김소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15년간 NATO 무기들과 함께 싸워왔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미국제 M777 독일제 PIS 2000점 이런 검증된 무기들 말이죠. 한국 무기가 그것들을 능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제 질문에 김소령이 잠시 침묵했어요. 직접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일 계룡대 방문 일정이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볼로디미르에게 보낼 첫 번째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도착. 전반적으로 인프라는 우수함. 하지만 군사기술에 대한 과신이 엿보임. 객관적 평가 후 추가 보고 예정. 다음날 아침 계룡대. 한국 국방부 본부를 처음 봤어요.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첫 번째 설명을 들었어요. K-9 썬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주포입니다. 한국 장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분당 6발 사격이 가능하고 사거리는 40km에 달합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러시아 ES-35 코알리치아도 비슷한 성능인데 그게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김태준이 제 반응을 눈치챘나 봅니다. 실제 사격 시연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일 포천 종합사격장에서 시연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봐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죠. 그날 오후 KF-21 보라매에 대한 브리핑도 들었어요.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산화율 65%로 순수 우리 기술입니다. F-16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F-16을 압도합니다. 한국 공군 대령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럼 왜 아직 실전에 투입되지 않았나요? 검증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브리핑룸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김태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곧 그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북한 상황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러시아가 정말로 북한을 공격할 건가요? 그날 밤 뉴스를 봤어요. 북러 국경지대 러시아군 집결. 김정은 긴급성명 발표. 푸틴이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만약 러시아가 북한을 공격한다면, 그리고 한국이 개입한다면, 제가 직접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다음날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만수대의 사당. 김정은이 긴급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어요. 새벽 3시에 울린 긴급경보. 북한 전역에 방공경보가 울렸습니다. 러시아 폭격기 편대가 영공을 침범한 거였어요. 저는 서울 국방부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소령이 제 옆에 앉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중령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북한 지도가 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기갑사단이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거든요. T-90N 전차 200여 대 확인. 정보참모가 보고했어요. Su-35 전투기 편대도 평양 상공에 접근 중입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도 참관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어요. 북한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보고했어요. 군사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70년간 적대해온 북한이 남한의 도움을 청한 거였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건은 무엇인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김정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대한민국의 힘을 빌려야 한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즉시 군사지원에 돌입한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어요. K-9 자주포 백문, KF-21편대 12기를 북상시켜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형 무기들로요. 김태준이 제게 말했어요. 중령님, 이제 우리 무기의 실전 성능을 직접 보실 수 있겠네요. 함께 전선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겪은 전쟁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건 기회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직접 봐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죠. 2시간 후 우리는 헬기에 몸을 맡겼어요. 휴전선을 넘어 북한 영토로 향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분단국가의 경계를 넘는 순간이었어요. 아래로 DMZ가 보였어요. 70년간 분단의 상징이던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북한 영토에 착륙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낙후된 모습이었거든요. 도로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건물들도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북한군 장교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남한 동지들, 감사합니다. 어색한 호칭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러시아군이 평양에서 50km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가 급박하게 보고했어요. 우리 T-55 전차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저는 북한군의 장비를 보고 놀랐어요. 정말로 구소련 시대 무기들 뿐이었거든요. 이걸로 러시아 최신형 무기와 맞선다는 건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포격음이 들렸어요. 러시아군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무전기를 잡았어요. K-9 자주포 중대, 사격 준비. 목표는 북위 39도 12분, 동경 125도 36분. 저는 긴장했어요. 과연 한국 무기가 러시아 무기와 맞설 수 있을까요? 15년간 품어온 의구심이 곧 해답을 얻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사격. 김태준의 명령과 함께 K-9 자주포가 불을 뿜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평안남도 숙천군 K-9 썬더 자주포 12문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포구에서 화염이 솟구치며 거대한 포탄이 날아갑니다. 첫 번째 포격이 시작됐어요. K-9 썬더의 155mm 포탄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눌렀어요. 30초 후 지평선 너머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포탄이 연달아 발사됐어요. 분당 6발이라더니 정말로 그 속도였습니다. 목표 타격 확인, 관측병이 보고했어요. 러시아 T-90N 전차 3대 파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40km 떨어진 목표를 한 번에 명중시킨 거였거든요. 게다가 러시아 최신형 전차를 일격에 무력화시켰습니다. 김태준이 제게 물었어요. 어떠세요, 중령님? 러시아 곡사포의 그림자라고 하셨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건 예상보다 정확하네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러시아군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ES-19 무스타 자주포가 응사했습니다. 하지만 K-9 썬더는 이미 위치를 이동한 뒤였어요. 사격 후 즉시 기동하는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러시아 포병이 반격하기도 전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30분 후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K-239 천무 다련장 로켓의 차례였습니다. 거대한 발사대에서 로켓들이 연달아 솟아올랐어요. 저 한 발이 러시아의 방패를 녹여버렸다. 제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천무의 로켓탄 하나가 러시아군 진지를 송두리째 날려버렸거든요. 폭발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북한군 장교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있었어요. 이런 화력을 남조선이 갖고 있었다니.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어요. 천무는 사거리 80km에 달합니다. 클러스터 탄두로 광범위 타격이 가능하죠. 저는 계속 놀라고 있었어요. NATO 무기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일부 성능은 더 우수해 보였습니다.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CEP 10m 이하입니다. 김소령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미국 HIMARS보다 정확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HIMARS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괴롭혔던 무기였거든요. 그보다 정확하다니요. 러시아군이 재정비를 위해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위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통해 러시아군 통신을 도청했어요. 이건 뭐야? 어디서 이런 화력이 나오는 거지? 북한군 무기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수준이야. 러시아 지휘관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쉬운 승부가 아니었거든요. 오후 3시, 공중전이 벌어졌어요. 러시아 Su-35 전투기 사대가 접근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 공군의 KF-21 보람에 2대가 나타났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과연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 최신형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Su-35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4.5세대 전투기였거든요. 첫 번째 교전이 시작됐어요. KF-21이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스텔스 기능 덕분에 러시아기가 늦게 발견한 것 같았어요. 미사일 명중,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Su-35 한 대가 화염에 휩싸이며 추락했습니다. 나머지 러시아 전투기들이 급히 회피 기동을 했어요. 하지만 KF-21의 추적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2분 만에 또 다른 Su-35가 격추됐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저건 모방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다. 15년간 품어온 편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러시아 무기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김태준이 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우리 무기들이 단순한 모방품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러시아군은 30km나 후퇴했어요. 불과 6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앞에서 러시아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볼로디미르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한국 무기 성능 예상 초과. 러시아군 대응 능력 한계 노출. 추가 관찰 필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다음날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북한 평안남도 상공고도 1만 미터.
KF-21 보람의 편대가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적진 깊숙이 침투하고 있어요. 새벽 5시 30분. 러시아 공군기지에 대한 선대 타격이 시작됐습니다. KF-21 보람의 12대가 스텔스 모드로 침투했어요. 저는 한국군 지휘소에서 실시간으로 작전을 지켜봤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람애들은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타겟일 2번기 타격 개시. 조종사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어요. 차분하고 전문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어요. 러시아 공군기지 활주로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Zu-35 전투기 6대가 이륙도 못하고 파괴됐어요. 이런 일이. 제가 탄성을 내뱉었어요. 러시아 방공망을 완전히 뚫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김태준이 설명했어요. 보라매의 RCS는 0.1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러시아 레이더로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죠.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러시아군 지휘부 건물이 목표였습니다. KPD-350 순항미사일이 정확히 명중했어요. 지휘 통제 능력 마비 확인, 정보장교가 보고했어요. 러시아군 통신망 70% 두절.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공군이 러시아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방적인 공격은 처음 봤습니다. 그때 러시아에서 긴급 증원군이 파견됐어요.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이 급히 배치됐습니다. 이제 좀 대등한 싸움이 되겠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30분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KF-21 편대가 S-400 레이더망을 완전히 무시하며 접근했어요. 탐지되지 않은 채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 발사, 조종사가 보고했어요. 독일제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S-400 발사대가 연쇄 폭발을 일으켰어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방공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군 사령부에서는 공황 상태였어요. 도청된 통신을 들어보니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레이더를 피해서? 이건 불가능해. 스텔스 기술이 이 정도라고?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항공기술이 러시아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KF-21의 성능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오후 2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러시아 Ju-95 폭격기 편대가 출현했습니다. 핵무기 탑재 가능한 전략 폭격기였어요. 이건 위험하다. 저는 긴장했어요. 핵무기가 사용되면 모든 게 끝장이었거든요. 하지만 KF-21 편대가 즉시 대응했어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거리 100km 넘는 첨단 미사일이었어요. 첫 번째 Ju-95가 격추됐어요. 거대한 폭격기가 화염에 휩싸이며 추락했습니다. 나머지 폭격기들도 차례로 격추됐어요. 전략 폭격기 편대 전멸, 작전 통제관이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러시아의 핵 위협이 무력화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어요. 한국 공군이 러시아 전략 공군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이런 압도적인 항공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태준이 제게 말했어요. 중령님,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술이 모방품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완전히 독창적인 기술이네요. 러시아 무기보다 한 세대 앞서 있어요. 그날 저녁 러시아군은 50km 더 후퇴했어요. 공중 우세권을 완전히 상실한 거였습니다. 지상군도 공중 지원 없이는 무력했어요. 저는 볼로디미르에게 두 번째 보고를 올렸어요. 한국 공군기술 세계 최고 수준. 러시아 공군 완전 압도당함. 우크라이나, 재건의 활용 가능성 높음.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날 해상에서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동해상에 나타났거든요. 그 배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들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동해상 북위 40도 해역. 세종대왕급 구축함 율곡 이함이 이풍당당하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갑판 위에 밍-41 수직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포문을 열고 있어요. 새벽 6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했습니다. 슬라바급 순양함, 발야그를 선두로 한 8척의 함대였어요. 저는 세종대왕함 CIC 전투정보센터에 있었습니다. 첨단 레이더 장비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어요. 한국 해군의 기술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러시아 함대 탐지.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어요. 거리 150km, 8척 확인. 함장이 침착하게 명령했어요. SM-3 요격미사일 준비. 현무-3C 순항미사일 장전 완료. 저는 긴장했어요.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상당한 전력이었거든요. 발야그함만 해도 P-700 그라니트 미사일 16발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제게 설명했어요. 세종대왕급은 이지스 시스템 기반입니다. 동시에 100개 이상의 목표를 추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교전이 시작됐어요. 러시아함이 P-270 모스키트 대한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마하 3의 속도로 날아오는 초음속 미사일이었어요. 대한미사일 4발 접근, 레이더 요원이 긴급히 보고했어요. 충돌까지 90초. 하지만 세종대왕함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SM-2 유격미사일이 연달아 발사됐습니다. 하늘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어요. 모든 목표 유격 성공. 함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러시아 대한미사일이 모두 무력화된 거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모스키트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미사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함정이 100%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반격 차례였어요. 현무-3C 순항미사일 8발이 발사됐습니다. 사거리 1500km의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이었어요. 현무 미사일 발사. 미사일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목표 발야그함 및 호위 함대. 미사일들이 저공 비행으로 접근했어요. 러시아 함대의 레이더망을 피해가며 날아갔습니다. 스텔스 기능과 지형 추종 비행 기술이 완벽했어요. 20분 후 첫 번째 폭발음이 들렸어요. 발야그함의 함교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현무-3C가 정확히 명중한 거였어요. 주력함 피격 확인. 정보장교가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러시아 함대 전투력 50% 상실. 연쇄 폭발이 이어졌어요. 러시아 호위함들도 차례로 피격됐습니다. 한국 미사일의 정확도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저는 전율했어요. 한반도는 더 이상 분열된 땅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북한이 연합해서 공동의 적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70년 분단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북한 해군의 소형 고속정들이 나타났습니다. 남한 함대와 함께 러시아함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해군 합류 확인. 통신병이 보고했어요. 연합작전 수행 중. 남북한 해군이 처음으로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발야그함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호위함 3척이 침몰했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어요. 김태준이 제게 물었어요. 중령님, 우리 해군력도 만족스러우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러시아 해군보다 우수합니다. 기술력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요.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해군기지가 공격받았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현무-5 탄도미사일이 명중한 거였어요. 사거리 3000km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타격.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됐어요. 한국의 전략 타격 능력이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런 장거리 미사일은 몇 개국만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저는 3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군사기술 세계 최강 수준. 러시아군 전면적 열세 확인. 우크라이나 해방 가능성 매우 높음. 볼로디미르의 답장이 즉시 왔어요. 정말인가? 확신하나?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네, 확신합니다. 한국 무기라면 러시아를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결정타는 다음날 펼쳐질 예정이었어요. 푸틴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모스크바 크렘린궁 지하 벙커. 푸틴이 붉은 얼굴로 책상을 내리치고 있습니다. 앞에는 패배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푸틴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3일 만에 러시아군이 연달아 패배를 당한 거였어요. 국방장관 쇼이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각하, 한국군의 기술력이 예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무기로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한국, 그깟 한국이, 푸틴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핵 보유국이야. 세계 2위 군사강국이라고. 저는 서울 국방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내부 통신을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있었거든요. 푸틴의 절망이 손에 잡힐 듯했어요. 각하, 핵무기 사용을 고려해야. 한 장성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닥쳐, 푸틴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핵무기를 쓰는 순간 러시아는 끝이야. 그 순간 김태준이 제게 말했어요. 중령님,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역사적인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미국 대표가 발언대에 섰습니다.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국도 입장을 바꿨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은 러시아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 즉시 철군을 요구한다. 프랑스 대표가 더 강하게 나왔어요. 러시아는 국제법을 위반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다.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의 군사적 승리가 국제정치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러시아 군부 내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장성들이 푸틴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각하,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한국군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공군 참모총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중 우세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조종사들의 사기가 바닥입니다. 해군 참모총장까지 합세했어요. 태평양 함대가 괴멸됐습니다. 더 이상 작전 수행이 불가능해요. 푸틴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측근들마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독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긴급 기소장이 발부됐어요. 블라디미르 푸틴을 전쟁범죄로 기소한다.
헤이그 법정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 푸틴 시대의 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압도적 성능이 역사를 바꾸고 있었어요.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는 시위가 시작됐어요. 푸틴 퇴진, 전쟁 중단, 시민들의 함성이 크렘린까지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의회에서도 탄핵안이 발의됐어요. 대통령의 무능한 전쟁 지휘를 규탄한다. 즉시 사임하라. 푸틴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어요. 러시아 국민들도 이 무의미한 전쟁에 지쳤던 거였습니다. 저는 김태준에게 말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한국 무기 때문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기술의 힘이죠. 김소령이 대답했어요. 올바른 기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날 밤 푸틴이 마지막 연설을 했어요. 러시아 국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작전을 중단합니다. 모든 군대를 철수시키겠습니다. 완전한 항복 선언이었어요. 72시간 만에 러시아가 백기를 든 거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한국 무기가 러시아를 굴복시켰다. 21세기 군사혁명의 시작.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러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순간을요. 기술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든 한국인들의 저력도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 모든 걸 보고해야 했거든요. 조국 해방의 희망을 안고서 말이에요. 키이우 보리스필 국제공항. 3년 만에 복구된 활주로에 한국 공군 수송기가 착륙합니다. 기체에는 태극기와 우크라이나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어요. 우크라이나 땅을 다시 밟은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년 전 떠날 때는 폐허였던 공항이 말끔히 복구되어 있었어요. 러시아군이 철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볼로디미르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안드레이, 정말 해냈구나. 네, 지휘관님. 저는 무거운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한국 무기에 대한 모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키이우 대통령궁.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를 접견했어요. 3년간의 고통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안드레이 중령, 고생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의 보고서 덕분에 우리가 자유를 되찾았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대통령님, 이 모든 건 한국의 도움 덕분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국방장관이 급하게 물었어요. 정말로 한국 무기가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나요? 우리 군 재건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무기는 반드시 한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5년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였어요. K-9 썬더 자주포는 러시아 ES-19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사거리, 정확도, 기동성 모두 압도적이에요. KF-21 보라매는 Su-35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스텔스 기능과 미사일 성능이 한 세대 앞서 있어요. 국방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 무기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이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했어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감격했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중령님의 현장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제게 말했어요. 한국과의 군사협력 담당관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새로운 임무였어요. 한국 무기 도입과 우크라이나군 현대화를 맡게 된 거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도네츠크 옛반군 기지를 방문했어요. 3개월 전까지 지하에 숨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국기가 당당히 휘날리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저를 영웅처럼 맞아줬어요. 안드레이, 내가 희망을 가져왔구나. 한국 무기 정말 대단하다며? 저는 동료들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K-9의 압도적 화력, KF-21의 스텔스 성능, 세종대왕함의 미사일 위력, 모두 다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러시아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겠군. 한 동료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다시는 당하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기술이면 가능해요. 그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재회했어요. 3년 만에 보는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돌아왔어요? 딸이 제 품에 안겼어요. 응, 이제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로워졌거든. 아내가 물었어요. 정말 한국 때문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 작은 나라가 러시아를 이겼다고요? 그래.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기술의 힘이야. 크기가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어요.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협상, 기술 이전 논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바쁘지만 보람찬 하루하루였습니다.
2주 후 첫 번째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어요. 우크라이나군 포병들이 신기해하며 둘러쌌습니다. 이게 러시아군을 박살낸 그 무기구나. 저는 직접 교육을 담당했어요. 이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6개월 후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K-9 자주포 50문, KF-21 전투기 12대, 현무 미사일 시스템. 한국 무기로 무장한 새로운 우크라이나군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매일 감사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기술을 만날 수 있어서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서요. 이제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의 기술과 우크라이나의 의지가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자 주인공이 되었어요.